요즘 들어 성인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통화 시간이 줄어들고 만남도 예전만큼 잦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쓰는 단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독성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표현은 관계를 연경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며 이런 대화의 오해와 갈등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말이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그 독성 표현과 어떻게 바꿔서 가족의 소중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72세 미망인 김정숙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3명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족 모임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통화도 짧아지고 초대에 응해주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이 평생 헌신해온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김정숙 씨가 자주 쓰던 특정 표현이 자녀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런 상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욕이나 비난이 아니었고 많은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 표현들을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가족관계가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도 잦아졌으며 그간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김정숙 씨의 가족관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표현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관계의 독을 해독하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무심코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말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게 만드는 독성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가족상담연구소의 박소영 가족치료 전문가는 이 표현은 부모의 헌신을 사랑이 아닌 빚으로 만들어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며 자연스러운 부모의 사랑과 돌보미 채권과 채무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마치 갚을 수 없는 채무자처럼 느끼게 되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박 전문가는 이 표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을 남기고 만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76세의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주며 헌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렵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아들과 마주 앉았지만 결국 김영수 씨의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애써온 말들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든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후 가족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어. 자주 통화하면 좋겠는데 혹시 일요일쯤에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자 아들은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지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려는 계약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결코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대화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탓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언어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고 암시하는 순간 부모는 단순히 배우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판단력과 독립성까지 모욕하는 꼴이 됩니다. 가족시스템 연구소의 김재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충성심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반복되면 부모-자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박영자 씨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며느리가 아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배우자가 네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모두 며느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큰 긴장감을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박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문자를 보내며 잠시 관계를 쉬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기는 무려 18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영자 씨는 명절 생일 그리고 첫 손주의 탄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상담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야 아들과 며느리 모두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영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훼손하기보다는 지지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둘 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아직 너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배우는 중이야. 모두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자녀가 성인으로서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독립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일 수 있지만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종종 무심코 꺼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되새기려는 의도로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녀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부모 세대가 더 옳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며 부모 세대의 방식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부산대학교 세대갈등연구소의 정소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주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도치 않게 자녀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표현은 부모를 동반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보이게 만들고 특히 자녀가 육아 직장 생활, 라이프 스타일 등 민감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74세의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손녀를 돌봐주겠다고 딸에게 여러 번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의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런 복잡한 안전수칙 같은 건 없었어. 혹은 내가 살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했어. 사실 그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런 방식의 말투는 딸에게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결국 딸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이 용기를 내어 이런 표현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영수 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들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요즘 육아 방식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딸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끔은 그의 경험담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 궁금해.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니?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관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넷째,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가끔 외롭고 서운한 마음에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자녀에게 던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절대적인 표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혹은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녀가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가족심리 전문가이자 가족관계의 치유노의 저자인
김민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같은 절대화된 표현은 자녀에게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부모와의 대화가 상처로 남게 합니다. 아무리 연락을 자주 했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충분치 않다고 느끼면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의 이정숙 씨는 이런 표현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씨는 딸에게 넌 절대 전화 안 해. 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지 아니라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2~3번씩 통화나 문자,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정숙 씨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고 그때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결국 딸은 매번 연락해도 부족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전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친구가 가족과 연락한 기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보라고 제안했고 이정숙 씨는 그제야 딸과 통화했던 날 받은 사진 메시지, 손주 소식을 적으며 실제로 일주일에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기대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후 이정숙 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결될 때마다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에 통화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 라거나 손주 사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관계의 빈틈을 탓하기보다는 연결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대화가 정말 소중해. 요즘 조금 외롭기도 해서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혹시 내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가 죄책감이나 의무감 대신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와 대화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외에도 직장 자녀, 양육 친구 관계 등 수많은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훨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자녀가 보내온 메시지와 통화의 순간들을 소중히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5째,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부모의 죽음을 감정적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씌워 관계를 점점 부담스럽게 만들죠.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상담센터의 박은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죽음을 무기로 삼으면 자녀는 부모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애도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회피 심리가 생겨 부모-자녀 관계를 점점 더 단절시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박영수 씨는 이 문제로 가족과 멀어진 사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자녀가 참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언젠가 내가 없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혹은 내가 죽으면 그때 나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걸 후회할 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런 말에 피로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의 큰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박영수 씨는 비로소 자신이 느끼던 소외감과 두려움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무기로 삼아 자녀를 움직이게 하려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 쉽습니다. 반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의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 이 5가지 표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너무 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서 부모님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말들이 단순한 대화의 일부거나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해로운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구를 이끈 헤이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비난이나 조종적인 말은 우리 뇌의 신체적 위협과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 표현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할 때 오랫동안 굳어버린 대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독성 표현을 사용하려 할 때 그 말을 하려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외로움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 조금 더 건강한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비난이나 원망 대신 솔직한 감정과 바람을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절대 전화 안 해. 대신 요즘 좀 외로운데 내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똑같이 자녀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강미순 씨도 이런 변화를 실천해본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는 게 느껴져서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꾸준히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하자 자녀들도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엄마, 우리 주말에 여행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 강미순 씨는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너무 무거웠던 거였구나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어떤 표현들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되셨으니 다음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소통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노력에도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보세요. 바빠도 전화해줘서 고마워처럼 사소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가 더 기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계와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부모로서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자녀의 삶과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되 매번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판단 대신 따뜻한 지원을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때 부모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더 든든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족 모두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5가지 독성 표현과 그 대안을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5가지 표현 중 하나라도 쓰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깨달음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없애보고 그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자녀들은 곧 그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표현들을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